테슬라 AI데이 봤어? AID 봤지? AI데이 뭐 어땠어? 전문가니까 좀 썰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썰풀로 한번 갈까? 썰 풀어주십시오. 예. 테슬라 AI데이 봤어? 너가 업계 전문가니까 좀 썰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소개하면 이제 이분은 리턴제로라는 AI 스타트업의 대표. 이름은 이제 저희 닉네임을 쓰니까 아크라고 합니다. 캐시우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여기는 이제 이만 유튜버 DP. 5,600 틱토커. 5,600. 그래도 벌써 5,600. 그래도 그동안 몇백 늘었어요, 일주일 동안. 장난 아닌데? 나 틱토커. 어쨌든 여러분의 김단태. 근데 나 저번 주에 어. 내 채널 망했다고 하니까 내 채널 댓글에 안 망했어요, 잘 보고 있어요, 이런 댓글들이 갑자기 올라왔어. 힘내라 이거지. 그래서 요새 응원 많이 받고 있어. 이게 어쨌든 제일 핫 이슈는 원래 AI 데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간만에 이제 AI 데이를 보면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공대생의 마음에 약간 불을 질렀다고 해야 되나? 물론 알파고 있었을 때 한번 좀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개인적으로는 이 AI 데이가 아닌가. 왜냐면 비주얼로 보여준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자마자 물어봤는데 어떻게 봤어? 나도 비슷하게 진짜 재밌는 날이었고 진짜 재밌는 행사였고 그 언론에 나온 거는 테슬라 봇이 많이 나왔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좀 아는 사람이면 그래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게 정상이고 근데 그 앞에 얘기가 진짜 재밌는 게 많아. 그치, 나는 앞에가 훨씬 재밌었지. 자율주행 얘기들이 진짜 이건 뭐냐면 이제 진짜 세게 박는 거야. 우리가 자율주행 제일 잘하고 있는데 지금 완성차 애들이 자율주행만 추가하고 전기차 만들면 테슬라 된다고? 응 아니야, 여기 세기 여기 있어. 꽉 박아버리고. 내용 보면 알겠지만 이건 거의 인재 채용이거든. IR이 아니라 이건 인재 채용이야. 근데 그 앞에 발표 중에서 어떤 내용이 그렇게 세기를 박는 내용이었어요? 저같이 이제 문성한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이렇게 모든 개발자 행사는 그냥 자기 자랑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라 그치. 그 세기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요약하면 자율주행이 얼만큼 어려운지를 우리가 처음으로 알았고 우린 진지하게 풀 거야 라고 작정을 했다는 걸 보여줘. 이게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미지 좀 잘하고 신호등 좀 더 잘 알아보고 그러면 풀리는 게 자율주행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똑똑해지면 이제 3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지면 4단계 5단계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풀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되게 빡세게 해왔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 진짜 빡센 거. 그래서 우리는 진지 모드로 들어간다. 지금부터 이제 다 준비한다. 이제 돈도 받고 인재도 받고 이제 알고리즘도 지금까지 해온 거랑 차원이 다른 크기의 모델을 할 테니까. 지금 보면은 슈퍼컴퓨터를 하나 발표. 도조라는 걸 그랬죠, 테슬라에서. 엑사플롭스 단위의 슈퍼컴퓨터를 쓰겠다고 했어요. 1초에 100경번을 하드디스크가 조금 이제 테라에서 그 페타 얘기가 나올까 말까 막 이러고 있잖아. 이제 그래요? 페타가 나와요? 근데 엑사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 분야인데 엑사 정도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인공지능 모델은 그나마 있었던 게 GPT-3 이제 이런 거 할 때 그 정도 규모가 필요했지 다른 데는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 근데 우린 필요하다 이거야. 그리고 필요한 거 각 재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것 같았으면 비용 각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디자인해서 칩 만들겠다. 이거 지금까지 했던 데가 사실 전에는 구글밖에 없었잖아. TPU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엔비디아랑 경쟁하기 시작했는데 걔네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도 한다.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이게 계속 필요할 거고 진짜 빡센 게 필요하니까 우리는 직접 이걸 하는 게 더 싸다. 근데 그거랑 너희들이 지금 우리 수준을 못 따라와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아직 갈 길이 많아는 그냥 갈 길이 많은 거고. 아니지.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지. 왜? 지금 얘네가 하겠다고 한 학습이랑 그 정도의 규모의 장비를 직접 만들어서 돌리는 것들이랑 이게 말이 쉽지. 아니 그냥 기존 완성차 업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돈 그래요? 박아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돈을 아주 많이 박으면 되지.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 부족할 뿐이야. 세상에 돈을 안 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 부족할 뿐이야. 근데 그 정도의 투자를 각오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AI데이 나오고 나서 비슷한 말을 형이 하길래 테슬라의 발전 수준이 지금 어마어마하구나라는 내용이 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 이게 그냥 컴퓨터를 냈다라고만 볼 수도 있지만 그걸 내기까지는 훨씬 더 앞서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 우리는 이만큼의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투자가 필요하고 칩을 설계해야 되고 만들고 해서 이걸 이만큼 쌓아 올린 걸 가지고 실제 이 모델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 말이 쉽지. 진짜 맞아. 많은 사람들의 진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장기간으로 들어가는 일이야. 당연하지. 이걸 다른 데 썼으면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돈으로 환산하면 몇천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진작부터 우린 결정을 하고 있었고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거다. 이게 되게 부러운 게 사실 다른 업체들은 이걸 만든다고 쳐도 쓸 데가 없어요. 테슬라가 되게 부러운 건 뭐냐면 얘들은 이거를 만들 수도 있고 이 만든 거를 쓸 때도 있고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문제를 풀 거냐라는 거거든. 문제가 정의도 잘 돼 있고 데이터도 잘 되어 있는데 그거를 풀 수 있는 하드웨어까지 다 만들어 버렸네. 삼박자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음을 이제 AI에 대해서 선포를 한 거지.
우리는 그 삼박자가 갖춰져 있다. 그지. 근데 테슬라 칭찬 일색이니까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반대 입장 얘 반대로 얘 반대. 반대 입장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이번에 테슬라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테스트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인공지능을. 근데 나는 그걸 보고 아니 테슬라의 강점은 테슬라의 차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서 거기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였는데 시뮬레이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마저도 본인의 AI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만드는 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쪽에서 데이터를 끌어온다는 거니까 오히려 테슬라에게 안 좋은 내용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달라. 생각. 완전 아니 완전 달라. 왜? 왜 다르냐면 그거에 앞서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테슬라에는 차에 카메라가 8대 달려 있어. 내가 이제 카메라 8대에서 들어온 영상만 가지고 하겠다고 했어. 이제 레이더도 버리고 라이다도 안 해.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그동안 카메라에서 들어온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2D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야. 이미지로 비전으로 하는 건 대부분 다 2D로 처리하는 거죠. 근데 내가 뭘 하겠냐고 했냐면 벡터 스페이스에서 한다고.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해서 자 봐봐.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해. 3D 게임을 해. 3D 게임을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3D 게임은 렌더링이란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그 안에 가상의 3D 물체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모니터로 2D로 보잖아. 그죠. 이쪽에서 보면 이걸 2D로 바꿨을 때 어떻게 바꾸느냐를 프로젝션 하는 게 렌더링이고 우리가 게임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야. 근데 거꾸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눈으로 보면 눈으로 들어오는 건 2D 이미지지.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3D를 바꾼다고? 이 물건을 뒤로 봤을 때 어떻게 봤는지도 상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가상으로 상상할 수 있어. 2D를 3D로 바꾸는 작업 말이야. 딥러닝에서 이제 보통 비전할 때 많이 쓰는 CNN 형식은 2D가 기본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부터 늘 나왔던 얘기들이 고양이, 개 구분하는 게 이 2D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2D 이미지가 고양이다, 개다 이걸 결정하는 게 기존의 이제 딥러닝이고 기존의 학계에서나 업계에서의 어떤 하나의 큰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다 이렇게 했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고양이 얼굴, 개 얼굴 가지고 막 했더니 구분 되게 잘해. 고양이 뒤통수를 딱 보여주면 모르는 거야. 그지. 뒤를 상상을 못해. 약점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 제프린 틴스는 이거를 캡스넷이란 걸로 풀어야 된다. 이제 2D 매트릭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벡터 형태로 들어가는 더 큰 게 들어가야 된다. 아무튼 더 복잡해지는 얘기인데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 거기서 2D로 찍어서 하는 것 가지고 통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있는 것들이랑 바깥 세상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이랑 같은 스페이스 안에서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데이터로 다룰 수 있게 만든 거지. 내가 이게 선글라스가 되게 좋은 게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몰라. 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눈을 감고 있어도 농담이 안 감고 있었어. 안 감고 있어도 농담이야 농담.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전문가들로서 잘 알고 나는 이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건데 우리도 그냥 어차피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는 수밖에 없어. 얘네가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사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 화면을 3D처럼 재구성한 걸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 그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원래 인풋이 2D였거든 지금까지.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 인풋을 주어줘야 될 거 아니야. 2D로 줬는데 이제 3D로 주는 거고 인풋을. 내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AI를 학습시킨다고 했을 때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던 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만드는 과정이 테슬라가 그런 강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본인의 걸로. 근데 어쨌든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거는 테슬라의 차를 뿌리는 거랑은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쉬운 영역이란 말이에요.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테슬라의 차를 뿌리는 것보다. 근데 AI의 정보를 긁어올 때 테슬라의 차에서 긁어오는 것보다 시뮬레이션에서 긁어오는 게 더 많다면, 시뮬레이션에서 더 많이 학습을 시킨다면, 시뮬레이션을 좀 더 어렵게 만들더라도 누군가가 만들 수만 있다면 걔도 테슬라만큼 정보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면 그러니까 너무 테슬라 칭찬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해. 나도 그런 입장이 아닌데. 그러니까 조심스럽긴 뭘 그런 입장이 아니야.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은 너의 질문에 대해서는 학습을 시킬 거잖아. 데이터는 많을수록 좋고 그죠. 리얼 월드에 기반한 데이터는 필수야. 그죠. 그냥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필수야. 다만 이 리얼 월드 데이터만으로 분명히 부족하다고. 그거를 보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뮬레이션이 쓰이는 거지. 시뮬레이션만 갖고도 학습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취하겠다는 거야 테슬라는 그냥. 너의 논리는 이거였잖아. 시뮬레이션만 하는 걸로도 다 끝나는 거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리얼월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약간 질문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나? 그게 맞아. 그게 맞는데 내가 얘기한 거 뭐냐면, 제가 봤을 때 테슬라의 강점은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테슬라는 있고 나머지는 없다였어요. 나머지는 차가 안 뿌려져 있으니까. 근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면 테슬라가 본인의 AI를 실제 월드 3 시뮬레이션 7로 AI를 만드는 거라면 다른 애들도 7을 만들고 3 대신 1을 만들면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냐? 10과 8의 차이랑 10과 0의 차이는 엄청난 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걸 보고 테슬라가 시뮬레이션으로 할 정도면,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구글의 뉴스를 보면 구글 웨이모도 뭐 2억 킬로미터인가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웨이모의 AI를 뽑기 위해서. 그럼 이미 시뮬레이션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오히려 더 비슷한 싸움으로 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시너지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0과 10의 차이에서 9와 10의 차이로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결국에 시뮬레이션도 리얼월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면은 의미 없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시뮬레이션 만드는 것조차도 풍부한 리얼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테슬라가 왜 시뮬레이션을 쓴다고 발표한 것 같아? 몰라요. 저 제대로. 전 단테형 거밖에 안 들어가지고. AI는 진짜 안 보고 단테형 거밖에 안 봤는데 단테형 그런 말 안 해줬어. 왜 안 해줬어? 시뮬레이션을 데이터로 추가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특이한 경우에 대한 데이터가 원래 없기 때문에. 막 그 얘기는 했다. 내가 그래서 했잖아. 그 얘기는 했는데. 도로에서 누가 3명이 뛰어다니냐고. 맞아. 맞아. 그 얘기는 했다. 고속도로 위에서 누가 걔랑 어른 2명이 달리게 하겠냐고. 그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희한한 것들이 나타내면 걸러내야 되는데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야. 그걸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되게 실제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야. 예를 들어 공장에서 불량 검출하는 AI를 만든다 그러면은 대상이 되는 불량들이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나왔을 때 걸러내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데이터가 너무 불균형. 99.999는 정상 데이터고 0.00001%가 불량 데이터야. 이걸 찾는 걸 어떻게 찾아? 그래서 이걸 오그먼트해서 만드는 방법들 이것저것 하는데 그 중에서 자율주행은 이제 가상 세계에서 마치 자동차 게임하는 상황에서 렌더링을 충분히 잘하면 실제 상황이랑 비슷한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희한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데 쓴다. 인데 이제 말한 대로 강점은 뭐냐면 리얼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만약에 AI를 학습시켜서 실제 데이터를 랜덤하게 주고 둘 다 2D 베이스로 만든 3D 벡터 스페이스의 데이터를 넣어놓고 구분하라고 해.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지. 구분을 못할 정도까지 개선하게 하면 그러면 리얼 데이터랑 진짜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지. 근데 뭐 실제로 얼마큼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 말도 어느 정도 논리가 있지. 있죠. 논리가 있어. 근데 막 이상한 말은 아니잖아. 내 말도. 이상한 말 아니지. 그죠. 아니지. 혹시나 싶어서. 이상한 말이야. 일단 얼굴부터 좀 아니지. 나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데. 아니 다 가리고 있어. 그리고 나는 또 그거 하나도 또 궁금했는데 AI 그 테슬라 AI 관련해서 보통 이제 AI에서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라벨링을 하잖아요. 다른 데들은.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뭐다라는 거를 쓰기적으로 만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잖아. 근데 테슬라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작정하고 내부에서 그걸 한다고 했잖아. 내 영상에서는 안 했는데 라벨링 얘기 되게 많이 했어. 그래요? 원래 뭐 외주로 시켰다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내부 1000명이 한다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라벨링을 하는데 왜 아직까지도 보름달하고 그 노란 신호등을 구분 못하고 버거킹하고 빨간 신호등을. 그러니까 그게 테슬라 직원 아닙니다. 테슬라 AI. 나 궁금해서. 제가 안드레 카파시가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명확한데 AI는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버거킹만 있으면 쓰고 보름달 때면 간다며.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AI 데이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 한 것과 지금 배포되어 있는 모델의 사이즈는 당연히 다르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크기가. 근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질문은 사실이고 난 그 라벨링 관점에서 웨이모가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리캡차 알죠? 리캡차. 그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그거 다 구글 거잖아. 그 구글 거 리캡차 자세히 보면 다 도로예요. 맞아. 그거 여기 도로에서 신호등만 고르세요. 이렇게 하고 뭐 횡단보도 고르세요. 사람 고르세요. 다 이거 한단 말이야. 라벨링을 시키고 있었다는 거지 사람한테. 구글은 이 라벨링을 공짜로 전 세계인한테 시키고 있었다고. 그건 맞아. 근데 라벨링이 된 데이터와 라벨링이 안 된 데이터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 입장에서 그럼 구글은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아놨으면 오히려 테슬라보다도 더 가치 있는 데이터가 많았고 시뮬레이션으로서 또 무슨 2억 킬로를 넘게 돌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구글이 좀 더 아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더 위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일단 첫 번째 레이블링이 사람들한테 시켜놓은 양이 엄청 많을 수는 있어. 근데 양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못 써먹어. 이거는 이렇게 양이 많아도 크게 쓸 데가 없어. 왜? 나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가 이건지 그리진 않잖아? 그치. 요새 핫한 데이터 일관성에 대한 얘기인데 제 영상을 한번 보고 가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4대 천왕 중에 한 분인 앤드류 음교수가 AI 4대 천왕. 인공지능 업계 4대 천왕. 네, 그분의 얘기를 내가 리캡해 놓은 게 있어. 보통 4대 천왕이면 이제 미녀 4대 천왕 이러는데 이 세계도 4대 천왕이 있어. 물론 좀 오래돼서 이제 그분들이 제일 핫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게 네. 아무리 그렇게 많이 모아놨어도 네. 그 룰이 되게 단순하잖아. 음. 4x4 타일에서 몇 3개 고르고 막 이런 식이잖아. 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이래서 얘는 맥도날드고 뭐 이거 아니잖아. 그죠. 그 데이터가 그래서 쓸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고 걔가 할 수 있는 건 비전으로 이제 그 타일이 뭔지는 학습시키는 게 좋지. 근데 오히려 그거를 계속 학습시키면 그거 뽑아내는 건 오히려 더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더 나은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야. 데이터의 질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인하우스로 하는 거 아닐까? 최대한 디테일하게 정해진 똑같은 룰로 균일하게 검수되고 교육받는 사람들이 하는 그 레이블링이 필요하다는 거야. 테슬라는 사실 근데 이런 리캡처를 하고 싶어도 그 시장을 이미 뭐 구글이 다 먹고 있으니까 뭐 아예 못하는 걸 수도 있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품질을 근데 무슨 리캡처에서 말인지 얻을 수 있는 그 품질 품질 떨어진다. 좋은 데이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품질은 데이터의 품질은 한계가 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는 아니죠. 그럼. 그죠? 그리고 아까 그 시뮬레이션에서 뭐 몇십만 마일 했다는 그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지점인데 웨이모가 처음부터 완전 자율주행을 노리고 만든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가 빠져 있냐면 사람들이 이 길을 어떻게 주행하는지를 빠져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주행하는 거의 평균이 아마도 그 상황에 가장 잘 운전할 수 있는 답에 가까울 확률이 높거든. 사람들이 주행하고 있는 데이터는 정작 없다. 웨이모는. 왜냐면 테슬라를 타고 가다가 자율주행에 막혀놓고 가다가 위험한 상황이 와. 장애물이 갑자기. 그러면 사람이 개입해서 뺏어가지고 핸들을 껐거든. 그 데이터가 없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피하는지 그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그리고 이제 기사를 봤더니 도로 자율주행 2천만 마일 달성 이렇게 써 있잖아. 기사. 봐봐 여기 진짜 시뮬레이션은 200억 마일. 그러니까 뭐 시뮬레이션을 딱 빼고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어차피 이거 숫자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도로 자율주행 2천만 마일인데 그냥 찾아봤어. 테슬라는 그 몇 마일을 얘기하나. 오토파일럿 기준으로 여기 내가 여기다 안 붙여놓긴 했는데 3빌리언인가 2빌리언인가 이미 작년에 했더라고. 발표한 거 기준으로.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10배가 넘었거든 이미. 그러네. 웨이모보다. 그거 플러스 지금서부터 수집해도 정말로. 그치. 알고 보니까 다 데이터가 쓰레기여서 버리고 오늘부터 데이원. 오늘부터 다시 내가 데이터를 모은다고 했을 때 생각해도 훨씬 더 빨리 모을 수밖에 없잖아. 웨이모보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내가 궁금한 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웨이모가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고. 서비스를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특정 테스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유튜브에도 사실 영상들은 좀 있긴 한데 그 웨이모 타는 것들이 나도 한번 체험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한번 갔다 와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갔다 와야지. 근데 그 라이드 헤일링을 어쨌든 그러니까 웨이모도 난 많이 올랐다고는 보는 게 어쨌든 그런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할 정도는 되는 거고 그치. 그거를 베타를 돌릴 정도는 된다라는 거는 그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또 어쨌든 뭐 계속 오늘 뭐 이 얘기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웨이모가 계속 그 임원들이 계속 이렇게 맞아. 약간 나가잖아. 얼마 전에 대표도 나가고. 대표 나가고 그래서 또 올라왔는데 또 CF랑 리서치 디벨롭먼트 무슨 장인가 어쨌든 또 임원이 또 이번에 사임을 했어. 경영진급들이 계속 사임을 한다는 게 그치.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고 그 다음에 확실히 뭐 내가 아마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카리스마틱한 창업자가 이끌어 나가는 회사와 안 그런 회사의 이니셔티브라고 해야 되나 가기 위한 에너지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건 뭐 엄청 차이 나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구글이라는 건 어쨌든 좀 대형 조직이고 그죠. 해서 사실 웨이모가 그 비상장 시장에서 밸류도 많이 떨어졌었거든. 최근에. 이번에 기사를 좀 찾아봤지. 웨이모 기사를 찾아보니까 밸류도 좀 많이 떨어지고 경영진도 조금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적자도 작년에 5조 정도 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웨이모한테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 물론 그러게. 내가 완전 내부 사정을 알 수 없고 나는 그냥 퍼블릭하게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부족은 한데 이번에 어쨌든 내가 계속 웨이모랑 테슬라를 다루면서 좀 보니까 웨이모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였고 이번에 이제 나도 AI 데이를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인공지능 엔지니어 얘를 비롯해가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 다 물어봤는데 진짜 거의 다 칭찬 일색이었어. 어쨌든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그 락 페스티벌에 갔다 온 약간 꿈과 희망을 보여준 거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개발자니까 테슬라를 비교할 때 웨이모를 비교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테슬라를 비교할 때 BMW, 폭스바겐 이런 데를 비교하잖아. 그죠. 그렇잖아. 난 개발자가 아니지만 이런 데를 하잖아. 네. 근데 얘네가 약간 채용 행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쇼잉을 걔네한테 했잖아. 개발자들이 약간 열광할 소리들만 했어. 보통 사람 못 알아듣잖아. 이게 그죠. 벡터 스페이스가 뭐야? 근데 몰라. 우리 다 이렇게 진지하고 하고 있으니까 준비 다 됐다. 너만 와라. 몸만 약간 이런 오시면 느낌이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느낌도 곧 팔기세인데? 저는 의외로 테슬라 주식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의외로 없어요.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진짜 그거 궁금하다. 오늘 재원 나왔다. 썸네일 나왔다. 왜 고평가? 잠깐만. 이걸
썸네일 된다고? 안 되는데. 왜 고평가? 그것도 궁금하다. 왜 이걸 고평가? 썸네일로 한다고? 왜 고평가예요?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미래니까 이제 아니 뭐 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냥 나는 좀 회의론이나 약간 어. 리스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사실 하려고 그랬어. 안 그래도 나는 진짜 진심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난 솔직히 말하면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가장 걱정인 게 내가 최근에 영상들을 다 올리고 내 테슬라 영상들을 봤으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난 생각하냐면 레버리지 풀매수 5배 레버리지 오케이. 몰빵해야겠다라고 오케이.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난 테슬라 투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또 약간 또 투자자 입장에서 약간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구독자들에 대한 예의라고도 생각하고 스스로도 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리스크를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좋다. 내가 안 사는 이유는 단순한데 생각보다. 스무스했어요. 괜찮았어. 워낙 무서워서. 알았어. 되게 무서워서. 단순한데 공돌이들한테는 꿈과 희망에 대한 얘기야 진짜. 네. 되게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그런 종류의 프로덕션이고 근데 안 가본 길이잖아.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 그치. 우리는 처음 가보는 길이고 우리가 이만큼 어려운 문제니까 이렇게 풀 생각이고 우린 풀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지 풀 수 있는지는 아직 안 드러난 그죠. 거거든. 얘네는 콜럼버스야. 콜럼버스가 한번 이미 도착했으면 그 뒤 따라가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작정하고 그냥 가면 돼. 근데 처음 개척해야 도전하는 되니까. 사람한테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직 모르는데 이제 그 꿈에 모여있는 돈이 많은 거지. 뭐 극단적인 예로 10년 뒤에도 자율주행이 안 된다고 쳐봐. 그럴 수 물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솔직히 테슬라가 못하면 다른 못한다고 생각하기는 해. 그러니까 누군가 하면 테슬라가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그렇다고 거는 생각하기는 해. 이 중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야. 아마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신은 거의 있어. 나도 똑같이 있어. 제일 앞서 있고 제일 유리한 고지인 건 맞는데 아무도 이게 진짜로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는 몰라. 그나마 테슬라가 제일 잘할 거고 알고 있겠지. 걔네는 안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아는지 모르겠어.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완전 기계한테 맡기지 못하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물론 그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돈이 모이겠지만 그 사이에는 왔다 갔다가 있을 거고 지금 모인 그 밸류가 엄청나게 높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고 어느 순간 회의론이 오고 혹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하이퍼루프의 작은 버전일 수도 있고 드론이 개선됐을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지금까지 물류를 원래는 자율주행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른 식으로 풀리기 시작하면 빠질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늘어지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야. 맞아.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니까. 인류라는 게. 그치. 그래서 나는 이게 앞이 보이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투자하기에 너무 가치가 높아 보여. 그러니까 약간 나는 콜럼버스 비유가 좋은 것 같아. 콜럼버스가 유럽을 떠나는데 서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콜럼버스 장비가 좋아서 어쨌든 제일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서쪽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평평했던 거지. 낭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바다를 갔더니 아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웃기자고. 아이 그러니까 내가 웃었어야 돼요 지금. 아니 야 지구 둥근 게 나온 게 몇 년 전인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비유를 든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서쪽으로 갔더니 맞아, 답이 맞아.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맞아. 제일 좋은 예가 뭐냐면 콜럼버스가 투자자들한테 나 우리 서쪽으로 갈 거라고 하고서 막 이렇게 어필할 때 IR 할 때 말하자면 지구 크기가 얼마라고 추산해서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실제 크기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 콜럼버스는 지구가 작다고 생각했구나. 훨씬 작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치, 인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도라 그랬으니까. 걔는 계산을 잘못했고 원래는 거기 투자자들이 미친놈들이고 망했어야 되는데 다행히 오히려 더 컸구나. 그치 다른 땅이 또 있는 거야. 더 작았을 수도 있어. 오히려 이렇게 땅이 또 있었어. 돌았는데 옆에 유럽이 나왔을 수도 있어. 계산 잘못했으니까. 어쨌건 반대로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정확한 메타포인 게 지금도 모르는 거야. 웨이모도 이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무조건 잘해요. 테슬라만큼 잘하고 있으면 티가 안 날 수가 없어. 근데 웨이모는 그러니까 구글은 티가 안 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글이 하는 AI 프로덕트들을 보면 그냥 결과론적으로 갑자기 딱 해서 등장해서 무언가 이기고 딥마인드가 바이오 쪽에서도 뭐 단백질 뭐 이런 걸 개발했잖아요. 그것도 중간중간 과정에서 계속 티가 났던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그 대회에 나가서 바로 우승하고 막 이런 형태가 계속 됐으니까 스텔스로 이길 수 있지 않냐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나는 어렵다고 보는 게 티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까 말했던 딥마인드가 뭐 알파폴드에서 1등하고 이거는 티 안 나게 데이터 수집할 수 있어. 대부분 알파고 봐도 티 안 나게 데이터 수집할 수 있어. 근데 그 자율주행 티 안 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없어. 티가 나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떻게 티가 안 나? 리얼월드 실제 주행 데이터를 어떻게 티가 안 나게 수집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AI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의 데이터가 그거에 많은 걸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 근데 나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 있다. 시뮬레이션 다 오려면 결국에 리얼월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게 실제 월드 데이터도 사실 2천만 마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또 작은 마일은 아니잖아요. 실제 시뮬레이션은 2천만 마일. 네, 웨이모 기준으로 실제 2천만 마일이면 충분하지 않냐?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천만 마일 자체가 그렇게 막 의미 없는 숫자다. 나는 이것도 두 가지인 것 같은 게 일단 테슬라랑 10배, 20배 뭐 이 정도 차이가 날 건데 나는 테슬라가 더 마음 먹으면 더 빨리 먹을 것 같아. 왜냐면은 데이터를 모을 게 없다니까 웨이모가. 개수가 차이가 더 나잖아. 그러니까 테슬라가 점점 더 많이 깔리고 있잖아. 웨이모가 어떻게 더 많이 깔 수 있냐고. 테슬라가 더 빠른 속도로. 결국 이 모든 싸움은 데이터 싸움인데 적어도 어쨌든 앞에서 승기를 알 수 있는 건 데이터 싸움인데 테슬라가 차량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걔네들이 주행하는 게 점점 누적이 되는데 이건 눈에 보이잖아. 그죠. 근데 웨이모는 물론 열심히 여기서 막 돌아가고 있겠지만 여기 몇 대 안 보이잖아. 몇 대 없어. 네. 이거 익스포넨셜하게 늘리기 힘들잖아. 많이 늘리기가 힘들어.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얘네 적자 5조씩 보고 있어 매년. 근데 구글한테 5조는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5조는 근데 나는 구글한테도 5조가 그렇게 5조는 큰 돈인데. 몇 주면 버는 건데.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돈인데 어쨌든 몇 주일이면 벌어요. 이 계속 그러니까 이 쌓아 나가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치, 구글 그치. 입장에서도 무슨 펀드를 말인지 계속 알아요. 펀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각이 나와야지 또 펀딩을 해주지.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 저도 이제 테슬라가 더 잘하고 있다는 거에 의심하지 않는데 내가 그냥 계속 궁금한 건 어쨌든 구글도 이렇게 뭔가 잘하고 있는 느낌인데 라벨링도 잘하고 시뮬레이션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마일도 생각보다 많이 뛰었고 이런데 왜 이렇게 웨이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하하는 느낌이 계속 있을까?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비하는 그 아닌데?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 없어요. 그럼 오케이. 이럴 가능성 없어요. 비하는 전혀 아닌데 참고로. 이 자율주행의 실제 마일리지가 티핑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1억 마일까지 달리는 정도의 데이터만 있으면 그 실제 자율주행 리얼 월드에서의 데이터는 충분하고 나머지는 시뮬레이션만 돌려도 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그 있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이제 그죠. 정확히 모르지, 말하면 모르지. 이건 아크도 모르고 사실 아, 테슬라 그지. 엔지니어도 아무도 아무도 지금 모르는 지구상에 거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죠. 이거는 다 전제로 깔고 가야 그지, 돼. 그지, 어차피 그지. 지구상에 아무도 모르고 사실 우리도 사실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냉정하게 맞아요. 말해서. 난 사실 그냥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고.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또 그 생각은 했어. 그러니까 아까 아크가 얘기한 거랑도 살짝 비슷한데 나는 이걸 보면서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런 걸 어떻게 다 알려주지? 왜냐면은 내가 자율주행 하는 회사면은 되게 많이 배울 게 있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갔나 보다. 우리 지금까지 2D로만 러닝 시키려고 생각했는데 맞다 이렇게 해야지. 맞네. 이렇게 또 해야지 하면서 사실은 되게 그 기술력이 떨어진 회사들한테는 너무 많은 힌트를 줬거든 사실. 그치. 내가 보기에는 내가 힌트라고 느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테슬라가 이걸 공개한다는 건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 우리가 숨겨둔 게 훨씬 많고 그죠. 그건 맞는 말이야. 숨겨놓은 것도 훨씬 많고 야 너네 따라봐 아무도 못 따라올걸? 약간 그런 어떤 그 일갈 같았어. 야 우리가 짱이야. 야 우리 자율주행은 우리가 월드클래스야. 월클이다. 너네들 한번 따라볼래? 근데 필요 없고 우리는 사실은 이거는 알려줘도 어차피 너네들 못 따라올 거고 우리에게 혹한 사람들 우리랑 함께 하자. 야 딱 이거거든. 한 줄로 요약하고. 그지. 진짜 내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나도 좀 인공지능 좀 더 공부해서 다시 막 공부했거든. 그 최근에 이거 리뷰한다고 나도 막 공부하고 막 물어도 보고 뭐 다른 사람들도 막 물어보고 이러면서 공부를 할 정도로 진짜 개인적으로 재밌는 정말 축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리스크 조금만 더 얘기하자. 근데. 리스크 테슬라의 리스크. 왜냐면 아까 아크가 얘기했던 거에 내가 살을 조금 더 사실 붙이고 싶었는데 그 테슬라의 내가 생각하는 리스크도 이건 것 같아. 말한 것처럼 자율주행이 원하는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지칠 것 같아. 어느 순간에는 자율주행이나 어떤 이런 거에 기반한 매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매출들이 나오지 않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지금은 지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 내가 걱정하는 포인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 자율주행에서 테슬라가 한 3, 4년 정도 앞서 있다고 생각해. 경쟁자들에 비해서. 근데 어쩌면 앞으로 3, 4년 동안 의미 있는 어드밴스가 없을 수도 있어. 다른 데가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다른 데가 비슷한 이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네는 사실 벌고 있는 거에 비하면 매출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고평가돼 있는 회사고. 그지. 다른 데가 그렇게 따라줘주던가 아니면 얘네를 낮추던가 이래. 그지. 그래서 나는 가치가 올라간 건 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인공지능 회사들에 투자할 때 가장 어려움인데 언락 밸류들이 사실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냥 이 회사는 되게 좋은 어떤 복권을 갖고 있어. 복권들이 되게 많은 거야. 이 회사에. 맞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지우면은 여기 꽝이 써있지, 이게 초대박이 써있지, 그리고 매년 이제 복권을 이제 지운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제 올
한 해가 지나면 이제 복권을 매번 지우는 거야. 근데 여기 꽝이 써 있을까, 여기 당첨 이게 써 있을까를 알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지. 그치. 근데 그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를 사실은 그 누구도 확답을 할 수는 없어. 그냥 모든 미래의 학자들 뭐 이런 분들께서 그냥 예측을 하는 거잖아. 엄밀히 말하면 정해지지 않았거든. 근데 테슬라에서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매년 그렇게 복권을 긁는데 앨런 머스크는 분명히 꽝이 나왔는데 이번에 대박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당첨인지는 리얼 월드로 나가서 실제 맞아. 세상에서 이게 쓰이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당첨인지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더 느끼는 거겠지. 그럼 꽝이 나왔는데 긁었더니 아직 안 나왔다. 이거를 몇 년 동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앨런 머스크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것도 네, 약간 양사이드인 것 같아. 그치, 맞아. 되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현명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앨런 머스크가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래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꿈과 희망을 잘 심어주고 있고 그 적절한 걸 잘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모든 기업가가 사실 그렇잖아. 약간 꿈과 희망을 조금씩 다 심어줘야 되는 거잖아. 네, 나는 이제 어쨌든 지금 테슬라의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난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가장 큰 장점인 앨런 머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고 그 누구도 앨런 머스크를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앨런 머스크가 정직하다고 얘기하기도 조금 그렇고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거든요.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앨런 머스크와 척을 지고 있잖아요. 그냥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척을 지고 있고 앨런 머스크는 사실 그렇게 진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좀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하다못해 아예 이런 데서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밥 먹듯이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어디에서 본 사례에 의하면 빌딩을 빌려놓고 그냥 월세를 안 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래요. 왜 당연한 일이냐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왜 월세까지 내야 되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능력적으로 뛰어날지 몰라도.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뭔가 크게 터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저는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오너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지. 네. 그래서 저는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번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통회 때도 테슬라 AI에 보험을 집행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워렌 버핏과 찰리 몽거의 대답이 딱 이거였거든요. 대표가 바뀌면 고민해보겠다. 아 진짜로 지금 딱 이렇게 대답했어요. 테슬라의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건 대표가 바뀌면 고민해보겠다. 그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발현되면 이제 크게 올 수 있다. 라고는 생각해요. 이제 워낙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여러 가지 그죠. 기행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같이 있는 거라서 뭐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원래 사실 하려다가 말았는데 미국 당국이 지금 오토파일럿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 미국 교통안전국인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테슬라 주가가 사실 또 급락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큰 이슈 같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앨런 머스크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해. 아 그래.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그러니까. FSD가 약간 내 생각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 원래는 앨런 머스크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 자기 회사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과장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오니까 우리 오토파일럿이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팁을 날렸어요. 난 신경 쓰고 있다.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오너 입장에서는 신경이 쓸만한 이슈인 것 같고,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나는 자율주행을 앞으로 갈 회사면 그냥 이런 이슈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나는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는 그건 거고.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계속 제도랑 부딪히고 뭐 당국 조사도 받고, 결국에는 그냥 드는 생각은 좋으나 싫으나 시대의 흐름이거든. 아마 미국 당국에서도 이 시대의 흐름을 정말 강하게 거부시킬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결론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안 봐. 그러니까 물론 부정적인 이슈인데 내 입장에서는 되게 마이너한 이슈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중요한 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느냐가 나는 솔직히 관심이 있고, 그지. 기술적으로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당국과의 갈등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냥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 사실. 그래서 이제 또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를 이제 공매도를 공매도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풋옵션을 매수한 거긴 한데 하락에 베팅을 했는데, 이제 일단은 공시된 자료가 진지하다는 가정을 하에 이제 우리 나름대로 썰을 풀어보면 테슬라의 또 하나의 리스크는 너무 당연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되게 줄어드는 상황을 만들거든. 왜냐면 물가가 너무 오르고 테슬라는 어쨌든 오랫동안 기다려야 성과가 나오는 회사인데 그지.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없게 된단 말이야. 그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오게 되면. 맞아. 우리가 아까 테슬라의 리스크 중에 하나로 뭐 기술이 진짜 되는데 이 방향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게 리스크인데, 또 한 가지 리스크는 매크로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역시 매크로죠. 매크로 전문가는 아니고 전체 경제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게 이제 어쨌든 인플레이션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투자한 목록을 봤을 때도 이 사람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강하게 하고 있어.
근데 뭐 어떤 그 데이터를 지표로 해서 뭐 하고 있는지는 뭐 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모든 성장주들의 되게 힘든 부분인 거고 네. 지금은 모두가 성장주와 기술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지만 분명히 어떤 상황이 오면은 또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나는 뭐 굳이 말하자면 어쨌든 내가 2000년대 초에 이 IT랑 이런 컴퓨터 공학 이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시선을 너무 많이 받아와서 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뭐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공을 선택을 했으면 아니 왜 컴퓨터 공학을 하냐. 나는 과에 대한 비하 참고로 절대 아니지만 전자과가 어쨌든 더 그 당시에 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했고 아니면 뭐 의대나 아니면 뭐 이런 다 좋은 전공이지만 컴퓨터 공학과는 상대적으로 그런 좋은 전공들에 비해서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사실이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2002년 3년 이때가 닷컴 버블이 끝났었기 때문에 뭔가 IT를 해서는 답이 없다. 소프트웨어는 답이 없다. 막 내가 예전에 학교에 무슨 벤처 캐피탈 강의 왔던 사람은 소프트웨어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 진짜. 그치 맞아. 그랬던 시절도 있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무슨 소프트웨어 기업이 2억 투자 받으면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창업하면 막 10억씩 투자 받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온도라는 게 얼마든지 이제 맞아. 바뀔 수 있고 그런 온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변동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테슬라 주가라는 거지. 내가 뭐 테슬라 망할 거다 이런 건 아니고 큰 변동성을 앞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 기업의 그런 어떤 특성상 그런 게 좀 걱정이라면 걱정. AI 스타트업 대표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아무 생각 없어. 아니야. AI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 받을 수 있지 왜?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아니 있지. 지금 기업 가치가 쪼그라들면 안 되지.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여긴 안 받을 것 같아. 통화 녹음 하시는 그죠? 분들은 네. 반드시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B2를 또 갑자기?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이 친구가 진짜 안 나오려고 해서 바쁘신 분을 붙잡느라고 내 영상에서 계속 얘기할 테니까 제발 나와달라. 네. 섭외를 하려면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아이폰은 아직 안 되고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이제 통화하실 때 B2로 하면서 아 내가 전에 했던 통화 내용이 뭐더라? 어저께 잠결에 통화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검색할 때는 B2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주네. 나 우리 회사에서 회의하는데 회의 노트를 작성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아, 비토를 이렇게 해놓고 회의 녹음이 돼요. 지금은 잘 안 돼요. 안 돼. 되긴 되는데 성능이 네. 떨어져요. 이게 붙여야 되니까. 그거 개선을 좀 하고 있어요. 갑자기 얘가 일로 왔는데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오케이. AI 회사로서 어떻게 보느냐? 그냥 간단한데 당연히 AI 머신러닝, 딥러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커지고 돈도 더 많이 들어오고 할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적정 속도라는 게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의 테슬라는 그 적정 속도 안에 있었냐? 그게 초월했다. 걱정인 거지. 그냥.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난 너무 좋게 보고 난 실제로 내가 테슬라를 몰기도 하고. 그치 원어지 원어. 차가 몇 대야 도대체?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나는 어쨌건 테슬라를 좋아하는데 너무 심하게 올라간 건 비싸, 아니다. 그거야. 난 딱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비싸게 보는 사람들도 어쨌든 그치. 존재하는 거고. 맞아. 그 다만 이 회사가 그렇다고 포텐셜이 없냐? 난 포텐셜도 있다고 생각해. 그치. 포텐셜은 거의 뭐 지구상 최강일 수도 있고 포텐셜은. 다만 근데 이제 가격도 지구상 최강일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지. 테슬라를 그치. 바라볼 때. 다른 거 떠나서 근데 그냥 팬으로서 되게 응원하게 되는 회사인 것 같아. 맞아. 그건 진짜 맞는 거 같아. 더 이번에 그 팬심이 좀 생겼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팬심이 되게 생겼어. 저도 반대를 하려고 반대한 거지. 테슬라 되게 좋아해요. 빠져나와야 지 저 그 유튜브 저 처음 개설했을 때 초창기에 올린 게 테슬라 빠는 영상이었어요. 뭘 또 빠로 리스크도 얘기했잖아. 그거는 리스크도. 균형의 수요자로서 얘기한. 솔직히 내용 보면 좀 빠는 내용이었잖아. 근데 난 그냥 그렇게까지 그래? 안 느껴졌는데. 그래요. 그래. 뭐 내 스스로는 그렇게 했어요. 내 스스로는. 오케이. 난 테슬라 10배 간다고 제 썸네일 써놨던 사람이야. 근데 그때보다도 몇 배 올랐어. 그래. 그래요? 몇 배 올랐지. 그때 올렸을 때보다. 형 근데 10배 간다고 오른 거 꽤 많지 않아? 어떻게 알았지? 테슬라 말고 알았지?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이거 우리 한번 전수조사 해봐야 되나? 그리고 썸네일과 이제 내용이 좀 다르지. 그치. 썸네일에 10배 간다고 했는데 리스크가 뭐가 있고. 내일은 투자왕 유튜브 채널 작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메인 작가랑 서브 작가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다양한 포맷을 시도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뭐 맨날 뭔가 경제를 좀 딱딱하게 알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경제나 투자에 대해서 좀 말랑말랑하게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배우는 경제가 좀 지루하다 보니까 말랑말랑하고 좀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포맷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양한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의 장단점 짧게만 하면 장점은
저랑 같이 일한다는 거고, 단점도 저랑 같이 일한다는 거, 그런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거기 자세히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